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어제에 이어서 어, 중국 역사,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뭐 저러 얘기는 했지만은 그 중국 역사 중에 이제 청나라가 북경에 들어왔어요. 입관을 했다 그러지, 입관. 그 도르곤이라는 사람이 들어왔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비를 한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가요. 군대를 보내서. 그래서 이제 다 그냥 저항도 제대로 못해. 청나라 군대한테. 거기 워낙 용맹하고 전술 전략이 뛰어나고 개개인이 다 힘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금방 다 휩쓸어 버려요. 예, 중국을. 근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좀 기억되어야 할 만한 사건이 그런 게 있어요. 그 양주. 그게 강소성 양주일 겁니다. 그 상업도시 그 양주에서 10일 동안 사람을 그냥 대학살을 했어요. 그 양주 10일기라고 양주에서 열흘 동안 학살한 기록이 중국 사람이 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제 그 만주족들이 중국에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숫자는 작고 땅덩이는 넓고 인구는 저기 뭐야 한족들이 많고 그러니까 겁을 주고 그러는데 또그 저항하려고 하는 저기도 있어요. 뭐 아예 다 뺑소니고 도망가는 건 아니야. 그냥 저항을 하고 그러니까 겁을 주기 위해서 항복하라고 그러고 안 오면 그냥 저기 했는데 양주에서 그 저항하던 놈들 그 군대를 다 성을 깨고 들어가서 그놈들이 항복하라니까 안 오고 그러니까 이제 가서 혼 좀 내주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군사를 그냥 풀어서 너네들 마음대로 해라. 그 사령관이 다탁 도르곤의 동생. 그러니까 엄마가 같은 동생이에요. 엄마가 같은. 그 총사령관이 군사를 풀어서 저기서 10일 동안 그냥 다 잡아 죽인 거예요. 다. 예. 눈에 띄는 대로 잡아 죽이고 약탈, 재물 뺏고 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냥 살아나려고 그냥 바치고 그냥 뭐 여자란 다 간가려 버리고 그런 사건이 여러 도시에서 일어났어요. 여러 도시에서 뭐 그 양주에서가 대표적이고 광동성 그쪽에서인가도 크게 일어났었고 저기 중부지방 뭐 후난인가 후베인가 호남성인가 호북성인가 그런 데서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기를 죽이려고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일이 저건 복장을 바꿔 입어라 너네들 명나라 옷 그 저기 한 거 입지 말고 청나라 옷을 입어라 아니면 죽인다. 만약에 한 집안에서 한 놈이 그걸 거역 그러면 그 집안을 다 죽이고 한 마을에서 한 집이 그러면 그 마을을 다 죽인다. 그 다음에 뭐 그 도시를 다 죽인다. 머리도 만주 사람은 변발을 한다고 해서 드라마에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드라마에 나오는 것은 그 역사적 저기에 보면은 많이 뭐라 그럴까 길리게 해준 거예요. 그게 그리고 조금 어느 정도 그렇게 볼성사납지 않게 앞부분만 밀었는데 원래 그 만주족 저기는 그냥 이 뒤에 꽁지하고 여기만 남겨놓고 거의 다 밀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약 머리도 그렇게 안 밀면은 모가지를 자르는데 한 놈이 안 오면은 그 가족 전체를 죽이고 한 가족이 안 자르면 그 마을 전체를 죽이고
더 심하면 도시 전체를 죽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 결국 어떻게 됐냐? 죽기 싫으니까 싹 바꿔 입어갖고 한족 옷이 없어졌어요. 한족 옷이. 그 지금 저 중국 사람 입고 다니는 치파온에 뭐 이렇게 차이나 칼라 해가지고 중국 놈들 뭐 이러는 폭언하는 그때 입은 옷이 이게 다 만주족 옷이요. 중국 놈 옷은 싹 없어져 버렸어. 그 이후로 그냥 한족 옷은 모가지 떨어져서 죽은 놈들은 입고 죽었을지도 몰라. 근데 살아있는 놈은 하여간 한족 그 명나라 옷을 입은 놈이 한 놈도 없어. 그냥 중국 땅에 전체가 산 골짜기까지 다 해갖고 그 문화 풍습이 완전히 복장 문화 풍습이 완전히 끊겼어요. 복원이 안 될 정도로 어디 깊은 산속에 가면 뭐 명나라 옷을 입고 있다더라 그런 게 없이 죽기 싫으니까 다 바꿔 입었어. 그 결과 청나라 망하고 요 얼마 전에 저기 뭐야 아마 그 석품청이 마누라나 무슨 호금도 뭐 강택민이 뭐 이런 사람 마누라들 외국 나갈 때 그런 스타일 옷을 입고 갔어요. 그 쫙 붙어가지고 긴 드레스인데 몸에 쫙 붙어가지고 목에는 뭐 차이나 칼라라고 하는 거 그런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게 그 사람들이 또 중국 옷이라고 근래 뭐 근대 이런데 서양 외교 무대 나서고 뭐 송경령이 외국 나가고 그럴 때도 그 옷이라고 중국 옷이라고 자랑스럽게 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한 10년 됐나 15년 됐나 중국 사람들이 자각을 한 거예요. 아 이거 이 옷이 이게 만주족 옷이지 이게 한족 옷이 아닌데 쪽팔리다. 그래가지고 복원을 하려고 해서 이제 해가지고 복원을 해서 입고 뭐 저기 의상 발표회 같은 데서도 나가고 이름을 고쳤어요. 그 사람들이 한동안은 당나라 당자에다가 복장할 때 쓰는 옷할 때 쓰는 장자 해가지고 중국말로 탕좌이라고 해요. 탕좌. 이게 탕좌입니다. 해갖고 복원을 했는데 뭐 무덤에서 나온 옷도 참고를 하고 뭐 어디 뭐 책도 참고하고 해서 복원이야 제대로 했겠지. 뭐 복원 제대로 못 했겠어요? 아까는 중국의 그 유명하다는 비단 옷으로 다 해가지고 중국식 염색으로 해갖고 딱 입고 머리카락도 이제 중국 여자식으로 그 만주족식으로 하지 않고 자기네 몸 묶어갖고 여자는 뒤로 늘어뜨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는데 국제사회에 나와도 관심을 안 가져줘. 이게 그냥 당장이네 이게 뭐네 하고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그러는데 관심이 없어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배가 아프지. 그런데 한복은 외국인들이 그냥 뷰티풀하고 좋다고 그러고 그냥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그냥 인터넷에 올리고 그냥 일본은 또 일본대로 또 뭔 일본 옷 있잖아요. 뭐 기모노인가 뭔가 등에다 뭐 저기 뭐 옷감 마르맨 거 둘둘 매고 앞으로 띠에서 묶고 다니고 게다 신고 다니고. 아 중국은 중국 것 좀 한족 것 내세우려는데 내세울 것도 없다 겨우 발견을 해서 내세웠는데 관심을 안 가져줘. 배가 아픈 거야. 한국 사람 보니까 한복은 저기한데 열등의식이 난 거예요. 열등의식이. 그러니까 그냥 뭐 한복은 무슨 뭐 중국에서 나간 거네. 뭐 조선족이 입고 있네. 뭐 올림픽 할 때 한복 입은 사람 내고 이게 중국 전통 복장이네. 뭐 막 깎아내리는 거야. 뭐 이게 중국에서 배워간 옷이네 어쩌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중국하고는 달라. 이건 뭐 옷 여미는 이것부터가 방향이 다르던가 그래.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런 쓴 기록을 보면은 하여간 저기 중국한테 나라가 넘어갔으면 옷고름을 이렇게 중국식으로 몇 번 했다고 그렇게 표현도 했어. 중국 사람하고 달라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 예. 한국 문화나 언어나 이런 거 보면은 겉모습이야 비슷하지. 뭐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가서 생활하면서 부딪혀 보면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 음식도 그래. 음식도 중국 산동성 이북 하남성도 다 저기 밀 키워서 먹고 빵 만들어서 국수 빼 먹었고 그 만토라고 하는 그런 찐빵 먹고 그런 문화야. 쌀 먹는 문화는 강소성 이남에, 강소성 이남에 절강성, 뭐 복건성 이런 쪽으로지. 중국인들이 전통적으로 자기 그 진짜 중국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은 그 하남성 무슨 정주 뭐 이런 데 카이펑 뭐 로양 그다음에 저 산서성 시안 막 함양 연안 이런 데 다 밀가루 먹던 사람들이에요. 달라. 체질도 달라. 예? 밀가루 먹고 살던 사람은 저기 강남 지역에 더운데 습하고 그런 데 가면 병이 걸려서 기후 적응을 못하고 죽고 병나고 그래요. 그 대신 또 저기 광동성이나 뭐 이런 데 남쪽에 있던 사람들은 북쪽에 밀 먹는 지역 오면은 추위를 못 견디고 아파. 예. 그 옛날에 청나라 군대도 월남까지도 내려가고 그랬는데 그런 지역 풍토병이나 이런 것에 견디질 못해요. 종자가 달라. 알고 보면 실질적으로는 지들이 무슨 뭔 한족이라고 그러는데 한족 내 편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 밑에 광동성에 있는 놈도 한족이라고 그러고 저기 흑룡강이나 뭐 산서성 저기 뭐 무슨 태원 이런 데 있는 놈들도 다 같은 한족이라고 그래. 아니에요. 생김새가 달라. 한국 사람하고도 자세히 보면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제 그 당장을 갖다가 이제 잘 그 발음하기도 그렇고 뭐 저기 하니까 한복은 한국의 그 세계적으로 그냥 한복이라고 부르거든요. 한국이. 근데 중국 이제 그 한족들이 그 한족 한나라 한자 한고조 유방 그 한자 붙여갖고 한복이라고 해요. 그거 중국말로 한복 써놓고 발음이 한푸야. 한복 발음하고 중국 똑같은 발음이야. 중국에서는 한복을 갖다 한푸라고 그래요. 그게 아마 그 한자는 똑같은 뒤에 푸자는 복장할 때 옷복자인데 한은 아마 뭐 길이가 짧고 길고 그 정도 다를 겁니다. 한국이 한 하고 짧으면 뭐 이게 한 이렇게 조금 길게 느리던지 뭐 한하고 올리던지 그래서 그런 사성이 조금 다르지 발음은 잘 외국 사람 한국 사람이 들으면 그놈들 그 중국 한복하고 한국 한복하고 구별 못해요. 한국 사람은 그 열등감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 만주족 지배 260년 동안 그 사람들 노예였어요. 다 옛날 왕조 시대는 거의 다 그래요. 그 왕들이 백성 생각하기를 거의 노예로 생각해. 그 드라마 같은데도 그 뭐 무슨 뭐 그 중국 청나라 저기 뭐 유선 방송에서 뭐 하잖아요. 뭐시도 청나라 황제 나오고 그러면은 청나라 황제는 저기 뭐야 그 요즘 말로 하면 장관
공경 뭐 이럴 때 경. 그러면은 내 아이칭 아이가 사랑한다 하고 경은 그 경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경이야 경 그렇게 부르면은 그놈들은 대답을 노차이 그래요. 노차이. 노차이라는 말은 노예 노자에다가 재료할 때 재 써서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뭐 왕후 장상들 왕후는 청나라 족속이 왕후고 그 장수고 뭐고 장관들 고위 관리 뭐 지방관리 이런 놈들이 다 노예예요. 청나라 사람 노예. 그니 그 노예가 부리는 일방 백성 서민 농민 이런 것들은 뭐 노예에서도 급이 낮은 노예지 사람 대접 못 받지. 그러니까 뼈에 깊은 열등의식이 있고 청나라 이제 정권 무너지고 나서는 그런 증오심에 청나라 사람들 대량을 학살했어요. 그런 거 그거는 그 저기 뭐야 손무늬만 해도 청나라로부터 독립이야. 만주족으로서부터 독립. 그래서 그놈들은 우리 민족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아니고 우리 한족끼리 모여 살아야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더니 우물우물 하더니 공산당 돼갖고는 다 같은 민족이라고 그래요. 56개 민족이 다 한족이랴. 중화민족이랴. 중화민족은 56개 민족이랴. 한족하고 56개 민족이랴. 그런 구별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 한국에 있는 돌아다니는 여러분들 중화민족이요. 왜? 중화민족은 한족이에요. 왜 그 조선족이 포함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은 민족, 중화민족 중에 하나요. 그놈들 논리라면. 그래서 먹으려고 그러고 자꾸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쉽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쉽지 않아. 김정일이도 백성들 뼈 빨아먹고 살지만은 아쉬울 때는 그냥 중국한테 살살 기지만은 뭐 미국은 100년 숙적이고 중국은 1000년 숙적이라고 그런다 하잖아. 중국은 놈의 음흉한 속셈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정신 나간 놈들 친중분자들은 무슨 뭐 중국을 하나님처럼 알고 있어. 중국이 그냥 곧 미국 GDP를 따라잡고 그냥. 근데 중국 놈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세계를 지배할 야망을 갖고 있어. 중국 공산당이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교육을. 우리가 세계 1등이 고태고 중국 사람은 어디 가서도 대접받고 큰소리 빵빵 치고 한국같이 그놈들 말로 총알 만한 국가는 깔아 뭉개고 그냥 발로 비빌라고 그래. 호주도 그래. 호주도 외교관이고 그 중국 놈들 외교관이고 무슨 뭐 이런 대변이고 그런 놈들도 방송국에 나오는 놈들도 호주가 발가락에 때같이도 안 여긴다고 그놈들 말로 얘기를 해요. 그 외교적인 수사는 점잖하게 써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인간들이요. 그렇게 점잖고 고급스러운 말을 그런 말만 써야 되는데 국제 외교적으로나 국제적으로 할 때는 그런 말만 써야 된다는 그걸 선을 넘어서 자제하지 못하고 그냥 발가락에 때 같은 놈이라고 그래요. 호주 그렇게 땅덩이 넓어도 인구가 호주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 그것도 제일 처음에 거지같이 굴다가 이제 조금 뭐 경제 일어나고 그러니까 호주에서 저기 석탄도 사오고 철광석도 사오고 그래서 그놈들이 많이 사가요. 이제 호주 석탄 철광석에 그냥 반절 이상 다 사가.
그러니까 무시를 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호주를 중국 사람들이, 중국 정권이 어떤 먹어야 될 대상으로 호주도 그렇게 삼고 있어요. 호주가 중국을 경계하는 이유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중국 애들 자꾸 불법 이민 뭐 해갖고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악착같이 붙어 사는데, 거기 가서도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뭔 호주 대만 사람들 지지하는 시위하고 대만 독립하고 뭐 대만 국기 들고 다니면 그냥 중국 놈들 유학생들이 달려들어서 두드러 패고 막 악을 쓰고 국기를 찍고 그래요. 너무 나라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거 범죄야. 근데 그게 자발적이냐? 중국 공산당 대사관 영사 그런 놈들이 지시를 하는 거예요. 예? 무슨 뭐 중국 경찰서 지점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간판이야 무슨 문화협회 무슨 뭔 지역 뭔 동향회 뭐 그런 식으로 해놓고는, 공산당 그 저기가 다 공산당 선전하고 그래요. 한국도 마찬가지야. 한국에 뭐 어디 송파 어디에 강위에 뛰어난 뭐 음식점이 수상하다고, 수상한 게 아니라 실지요, 실지. 그런 놈들이 있어요. 예? 중국 선전 선동하고 여기서 한국에서 바른 말하고 중국 공산당 정권 비난하고 인권 비난하고 중국의 소수민족 뭐 독립 이런 거 저기 하고, 그런 놈들 잡아가고 그냥 테러하고 두드러 패고 그런 일을 조직적으로 시킨다고.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중국 사람들. 여기 뭐 대림동이네 뭐 저기 구로 독산동 그런 데 몰려 사는 사람들, 조선족도 있고 한족도 또 많아요. 그 사람들도 경계해야 돼요. 사람마다 다 취향이 있어서 뭐 한국 좋아하고 공산당 정권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많거든요. 예? 그렇지 않은 사람 많아요. 우리 중국은 어떻고 그냥 뭔 고속철도가 기가 막히고 무엇이 어쩌고 그냥 뭔 지하철이 좋다는 둥 가보지도 않고 타보지도 못한 것들이, 자질이 낮아요. 민도가. 예. 그게 그런 계속 주입식 공산당 교육을 시켜놓으니까 그런 줄 알아. 중국이 잘난 줄 알고 제일 잘 나가는 줄 알고 그냥 과학기술도 발달해갖고 군사기술도 발달하고 그런 줄 알고, 또 거기에 맞게 이 중국의 그 중국이란 나라 이름부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중국인은 중국이라는 국명을 가진 나라가 없었어. 예? 중국이란 나라 국명을 가진 게 없었어요. 청, 명, 뭐 원, 송, 뭐 수, 당, 한, 뭐 그런 나라들이에요 다. 그 중국에서 이렇게 중국이라고 불렸던 아주 오래된 기록은 그 중원 지역이라고 해서 지금 한 정주, 낙양 그 부분 한 그 땅 면적으로 보면 지금 대만만한 면적을 중국이라고 불렀고 중원이라고 불렀고 그런 거예요. 그게 팽창을 해갖고 오늘날까지 그렇게 큰 거고, 중국이라고 중국을 불러준 건 없어요. 내가 알기로 없어. 그러면 중국을 중국이라고 불러준 나라가 어디냐? 이성계 조선이야. 이성계 조선. 그놈들은 아주 그냥 뇌의 골수에 친중 4대가 그냥 뼈에 박은 사람들이야. 세종 어제 훈민정음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그렇게 해서 중국이라고 불러줬어요. 일본에는 아예 중국이란 지명이 있어. 주코쿠라고. 일본 사람들은 그냥 진화라고 부르고 가라라고 부르고, 가라를 당나라 당자를 일본말로 부르면 가라랍니다. 그리고 한국 할 때 그 한자도 가라로 있고, 일본 시모노세키 가면은 그런 시장이 있어요. 가라토 시장 가서 요즘에 뭐 물가 싸니까 거기 가서 초밥도 먹고 오고 구경도 하고 그러는데, 그 가라토가 당호예요. 당호. 우리나라 그 한문 발음으로 보면 당나라 당자에다 지포 짜서 당호 시장인가 그래요. 그게 이제 중국이란 국호를 쓴 게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요 근래 얘기예요. 그전에는 우리나라 중국이다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부르지 않았어요. 한국 놈들이 불러줘서, 조선 사람들이 불러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 별 볼 일 없는 나라인데 중국이란 말이 맑지도 않아. 지구가 동그랗게 생겼는 게 어떻게 중국이 가운데요? 가운데 아니요. 그 유라시아 대륙 크게 봐도, 그러면 저쪽 카자흐스탄이나 뭐 이런 데쯤이나 더 서쪽이나 그런 데가 중국이 되고 중국 땅이 돼야지. 한국 사람들이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계속 중국 책 읽고 그냥 뭐 무슨 뭐 삼국지를 읽으면 뭐 관훈장이 뭐 80근짜리 청룡연돌을 뭐 선풍기 날개 돌리듯이 막 돌리고, 옛날 라디오 들으면 효과음에 막 저기 선풍기 날개 돌리듯이 돌아가. 그랬을 것 같아요. 팔척 구척 되고, 그 요즘 척수로 하면은 그 30cm 하면은 구척이면 2m 70이고 8척이면 2m 40이야. 그럴 가능성 전혀 없어요. 옛날 사람들 요즘 사람들보다 키가 작았어요. 많이 작았어. 다 성인 남자라고 해도 160 이하야. 예? 잘하면 한 160이나 되고, 그런 사람들 장수라고 컸다고 해봐야 요즘으로 치면 한 1m 80, 90,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잖아요. 그 1m 80, 90 돼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몸을 날리지도 못하고 균형이 잡게 그렇게 해야지, 건들건들하고 그냥 저기 했는데, 요즘에 한 1m 90짜리 뭐 미국의 저기 마이클 조단 농구 선수 같은 2m 넘어도 그냥 방방 나르잖아. 아마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 한 1m 8, 90 되는 사람이 부척장신이라고 그러고 장군 대접 받고 살았을 거예요. 한국 사람 그냥 뭐 삼국지는 꼭 읽어봐야 되고 거기가 지혜가 있으니까 뭐 삼국지 뭐 몇 번 읽은 놈하고는 상대를 하면 안 되고 그냥 뭐 그러는데, 그렇게 잘난 놈들이 왜 서양 사람한테 그냥 눌려갖고 꼼짝 못하고 그냥 영국, 프랑스 군대 들어와서 다 아편 전쟁 때 꽉 그렇게 눌려. 일본 놈 들어와서 그냥 더 꽉 누르고. 그 소련 사람들도 중국 놈들 같은 공산당하고 졸개니까 그렇지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지금 러시아 사람들도 그래. 지금 러시아 사람들도 중국인들은 아예 하층 상대 못할 놈들로 알아. 겁낼 필요 없어요. 겁낼 필요. 중국. 주변 다른 나라 민족 다 한 번씩 중국 지배하면서 꿀 빨았어. 대한민국 앞으로 그럴 기회 있어요. 찾아보면
만주 고토 회복하고 저기 고구려 고토 회복해가지고 북경선까지 가고 첫 번째 조선 영토해서 하북성 안국 옆에 그 낙랑군 수성현 찾을 수 있고 그 이상도 찾을 수 있어요. 중국 놈들 갑자기 어떻게 해문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해문이 들어와서 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굴러 떨어진 거지. 피땀 어린 노력으로 그렇게 영토를 키우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저기 6.25 끝나고 미군이 관심 안 가지려고 그러니까 그냥 티베트도 슬그머니 먹어버리고 신장도 그냥 그렇고 몽고 그리고 그 내몽고고 다 그거 중국 놈들이 아예 없던 땅이요. 예? 중국 놈들이 없던 땅이요. 중국 무너지면 우리도 저기 북경 옆에 저기 땅 사고 거기가 한국 땅 될 수도 있어. 그놈들은 허장성세. 예? 몸에 힘 잔뜩 넣고 등치 부풀려 갖고 크게 보이려고 해요. 알고 보면 완전히 덩치큰 헛떡개비라니까. 모든 면에서 그래요. 중국은 허세를 많이 부려. 허세를. 예? 건물도 크게 져. 공공기관 건물 엄청나게 크게 져.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크게 짓는 거예요. 가보면은 한 1, 2, 3층이나 쓰고 나머지는 그냥 저기도 안 해놨어. 제대로 벽도 안 발라놨어. 그냥 세멘트 바닥 그냥 그런 식이요. 중국 보면은 외국어고 변경, 국경에 가면은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지어요. 그런 애들 변방이라고 그러는데 건물을 거창하게 짓습니다. 거기 직원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줘요. 그 직원 근무하는 사람 그거 다 그 건물에서 먹고 자고 뭐 해도 그 건물 10분의 1도 못 써. 근데 크게 짓는 거야. 다 그래. 다. 어느 지역이든지 만약에 신의지역고 단동이다. 무슨 어디다. 몽골이다. 운남하고 라오스다. 베트남이다. 다 그렇게 져요. 허세요, 허세. 그게 그 사람들의 전술이고 그렇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그놈들 하는 소리가 항상 그래요. 심유경이라고 그런 놈이 내가 기가 막힌 그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기가 막힌 계략이 있어서 입으로 굴복시킨다고 해갖고 응모해갖고 온 사기꾼인데 주둥아리로는 천자가 100만 대군 몰고 온다고 그러는데 100만 대군 없었어. 100만 대군 없었어요. 그 100만 대군 있어봐야 헛떡개비야. 예? 그거 청나라 군대 몇만 명이 다 쑥대밭 됐어. 탈탈 털어서 조선 원정 온 거야. 그놈들이 제대로 싸워줬냐? 제대로 싸워준 게 아니라 한국 백성 약탈하고 갔어. 일본 놈은 얼레비 있으면은 명나라 군대는 참비실이야. 썩게 긁고 머리카락에서 썩게 긁어내듯이 그냥 한국 백성들 조선 백성들 그냥 뼈 그냥 골 기름까지 싹 긁어갔어. 그놈들이. 그런 놈들이에요. 그런 놈들. 문화민족 아닙니다. 공자님 교육받아서 점잖을 것 같고 윤리도 앓고 그러게. 윤리 그런 거 찾아보기 힘들어.
한국이 훨씬 윤리 도덕 수준이 높아.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 중국 놈들이 한국에다 굉장히 협박을 하고 있어요. 누나를 부라리고. 어? 예전에 그런 화면은 잘 보여주지도 않더라고. 예전에 그 중국 국방부장 지호전이라고 있어요. 한국 발음으로 하면 지호전이고 중국 발음으로 하면 이 연못지 자를 츠로 발음하기 때문에 츠하오티엔이에요. 츠하오티엔이라고. 이놈이 뭐 한국에 군사교류 한다고 왔는데 중국은 최고 계급이 별 3개요. 그것 보고 상장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별 4세에 해당돼. 그 중국의 국방부장이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국방부 장관인데 실질 저기가 없는 헛떡개비요, 허수아비. 얼굴마담 뭐 나가서 저기 한국말로 하면 술상무라고 그러나 그런 놈이에요. 아무 실력도 없는 놈이요. 실권도 없어. 아무 실권도 없어. 그런 놈이 한국에 와서 보는데 한국에서는 뉴스 화면을 그렇게 안 잡아주니까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보니까 중국 거 화면을 보니까 누나를 부라리고 다니더라고. 그냥 막 그러면서 위세 등등 얘기해주고. 그런 놈을 국방장관이 왜 만나주냐고. 한국 국방장관이 대통령 다음에 군사력으로 넘버 2인데 그 놈은 넘버 10도 안 돼. 차관이 만나줘도 황송해야 할 놈이야. 중국은 군 체계가 그렇습니다. 제일 높은 게 중앙군사위 주석, 요즘으로 하면 습근평이에요. 그 다음에 중앙군사위 부주석이야. 그놈도 별 3개고 상장인데 그 밑에 대여섯 명 있어. 그 중앙군사위원. 그놈들이 높은 놈이요. 그놈들이. 그 다음에 뭐 공군사령관, 해군사령관, 뭐 육군사령관, 전략 로켓군 사령관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거기에는 반드시 그게 공산당 조직이에요. 공산당 조직. 그리고 중국 군대는 국가의 군대가 아니요. 중국 군대는 국가의 군대가 아니고 당의 군대입니다. 당의 군대. 중국 공산당의 군대예요. 그래서 구호가 그래. 당에 충성하자. 국가에 충성하자가 아니라 당에 충성하자요. 구호가. 그 다음에 또 당의 말을 잘 듣자. 이게 충우당. 충성을 당에다 한다 해서 충우당. 팅당화. 당의 말을 잘 듣자. 당의 말을 따르자 그 말이에요. 말로는 인민해방군이라고 그래요. 인민해방군. 근데 그게 공산당 군대야. 그래서 조직을 관리하고 인사 관리하고 모든 걸 다 공산당이 합니다. 공산당이에요. 일개 다 한국 같으면은 무슨 뭐 더불어민주당 군대요. 국민의힘 군대고 정부의 군이 아니라. 그 요즘에 그 군사력을 많이 증강을 시켜가지고 그냥 힘을 주면서 그냥 눈을 부라리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은 참 박정희 같은 사람이 있었어야 돼. 중국 놈들이 지금 공갈치고 그러면은 한국 정부 아무 대답을 안 해요.
서해 지금 경계선 원래대로 하면은 한국과 중국 땅에 중간선으로 해갖고 이렇게 쭉 해야 되는데 중국 놈들은 한국 쪽으로 널찍하니 갖다 해놓고 이게 중국 영해나 마찬가지니까 여기 한국 군대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그놈들은 그 선을 넘어서 한국 영해 가까이 와 군대가. 그러는 실정인데 대한민국 언론,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해군 너네들 뭐해? 영해는 12일이에요 국제적으로. 근데 중국 놈들이 그런 거 잘 인정 안 해. 내 맘대로야 내 맘대로. 갖고 뭐 EEZ 지금 협의가 안 돼 있어. 이 중앙선으로 이렇게 딱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 중앙선 넘어서 그쪽까지 가서 고기도 잡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못하게 하고 중국 놈 어선들은 한국 아주 영해까지 들어와 임진각하고 하구까지 들어와 갖고 고기를 잡아가도 제대로 쫓아내지도 않고 해양경찰청장, 해군 참모총장 이런 놈들 혼내줘야 돼요. 자기 영토를 중국 어선이 와서 영해를 가서 중국 어선이 와서 마음대로 저기 하고 가도 잡아서 감옥을 보내고 배를 뺏어버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만 해도 어선 뺏어서 그냥 바다에다 다 폭파시켜버려서 가라앉혔어. 한국 놈들은 뭐라고 그래요? 중국 싫어하니까 그냥 겨우 달래서 보내고 기껏 하면 뭐 세금 얼마 떼내서 그러니까 수백 척씩 들어와서 도둑질을 해가도 가만히 있고 뭐 허는 척만 하는 거예요. 허는 척만. 온갖 똥폼 다 잡고 국방부 장관, 해군 참모총장 정신 차려요. 그놈들이 바닷 가운데다가 부표 등까지 켜놔서 밤에 깜빡깜빡하게 그거 넘어가지 말라고 아무 근거도 없어. 영해도 뭐도 EEZ가 아니도 한 바다 한가운데다 그런 거 만들어 놓고. 민족의식이 있는 건지 나라 영토와 주권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그래서 내가 참 박근혜 착하고 좋은 아줌마인데 대통령 착한 아줌마인데 대가 약해서 안 된다는 거야. 윤석열이도 그래서 그렇다는 거요. 더 센 놈 프레지던트 박정희 이런 사람 나와야 돼요. 한국에서. 그 한국 국력이 세계 10위야. 그 이상 될 수도 있어. 군사력도 그렇고. 그걸 갖다가 충분히 어필을 못하는 거 그것도 바보요. 대한민국 대통령 될 놈들 정신 차리세요. 그 중국이 한국 먹으려고 그러고 한국 우습게 알아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 뭐라고? 중국 김치에서 회충알이 나온다고 해갖고 그 국회의원 새끼들도 갖고 뭐 수입을 못하네 하고 어쩌게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중국이 스마트폰도 못 만들고 그냥 옛날에 그 검은 거 그냥 번호 숫자만 있는 그런 핸드폰 쓸 때인데 그런 거 수입 못 한다 하니까 바로 항복해 버린 거야. 그 마늘에서 뭔 소독약을 강하게 쳤던가 뭐 그런 걸 쳐가지고 마늘 수입 못하게 한다고 하니까 그거
수입 못하게 한다 하니까 그냥 핸드폰 수입 못하게 한다 하니까 그냥 납작 엎드려갖고 그 뒤로는 고개도 못 들고 앉았어. 병신 같은 것들. 그 뒤로 대접 잘 받았습니까? 사드 한다고 그냥 한국 기업 다 떼쫓고 한국 물건 다 저기 못 팔게 하고 이제 중국인들 다 쫓아내야 돼. 예? 중국인들 다 쫓아내야 돼. 조선족이고 뭐고 학생이고 그놈들이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세력이요. 상당히 지금 세력이 커졌어. 뭐 한국에 조선족 한족 합치면은 뭐 100만이 된다는 말도 있어. 뭐 유학생이네 뭐네 이런 놈들 와갖고 다 돈 벌러 와. 공부하러 오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놈은 10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요. 그 여기서 돈 벌어먹고 학교 다니고 그렇게 하면 한국 법 잘 지키고 고마워야 되는데 이놈들이 그렇진 않아. 무질서하게 굴고 그런 박근혜 탄핵 집회나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이런데 단체적으로 조직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어요. 이거 앞으로 큰 국가 안보에 큰 문제가 일으킬 거야. 내가 이런 얘기하면 그러면은 뭐 한국 힘든 일 안 하려고 해서 그것도 과장이 심해. 나 같은 사람 일 좀 해보려고 이제 만 65살 넘은 사람인데 어디 가보면은 중국 놈들한테 치여서 일이 없어. 일이 안 돌아와. 에? 그리고 중국 놈들은 한국에 와서 이러는 놈들도 다 불평불만이 많아. 일을 제대로 안 해.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단 말이야.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처음부터 아주 일하러 가면은 뭔 현장이나 이런 데서 짱박혀서 일 안 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공산당들은 그런 공산당 세뇌 교육이나 이런 게 머리에 박혀갖고 어디 일하러 가면 내가 일을 안 하는 게 이익이다 이런 생각이 뼈에 박혀 있어. 힘 들여가면서 일을 안 하려고 그래. 힘 들여가면서. 그냥 내가 하는 일을 그 시간 내에 필요하지 않은 한에서 해주면은 시간도 잘 가고 얼마 좋아. 이런 놈들은 어떻게든지 일을 안 하려고 그래. 그냥 그 엉터리로 하려고 그러고. 뼈에 박힌 거예요, 이게. 그거는 뭐 한국에는 뭐 애를 안 낳고 노동력이 뭐 없어서 뭐 지들한테 곧 맡긴다 그러고 그러는데 중국 놈 맞고도 않고도 한국에서 이럴 사람 많어. 몽골 사람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서로 오려고 그래. 네팔 뭐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한국을 천당으로 생각해요. 그 나라는. 중국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여기 와서 지네보다 잘 먹여주고 돈도 몇 배를 주고 그래도 이 조선 놈들 쪽가는 놈들이 한국 놈들 조그만 나라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보다 잘 산가 이것들 돈 뺏어야 되는데 국리만 하고 있어. 배 앞에 하고 열등감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갖고는 속이면은 지가 머리가 좋아서 속인 줄 알아. 참나, 아이고. 중국이란 나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국 민족이 다 그러냐? 그렇진 않아요. 중국 민족이 다 그러냐? 그렇지 않아. 내가 대만도 가봤어요. 대만 사람은 내가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 한국 사람보다 소양이 높아. 평균적으로 질서도 잘 지키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그 터무니없는 공산당 사상에 저기 하지 않아갖고
공산당 중공이 했던 일이 정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중국 놀러 가시는 분들 중국 가봐야 볼 것도 없어. 몇 번 다니다 보면 별 것도 아니야. 대만 가봐요. 대만이 좋은 나라요. 응? 작아도 중국에서 와가지고 음식도 그냥 저쪽 산동 요리서부터 저기 광동 요리까지 다 홍콩 뭐 딤섬 같은 것도 맛있고 물가가 싸. 아주 좋습니다. 안전하고 수준이 높고 청결하고. 중국은 땅덩이만 컸지 첫째 안전하지 않아요. 청결하지 않아. 길거리에서 음식 사 먹는 사람은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돼. 그 저기 먼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 제법 큰 식당에서도 기름을 중국 사람 말로 띠꺼우요야. 띠꺼우요. 띠꺼우요가 뭐냐? 땅지자 도랑구자 기름 유자요. 쓰레기로 버린 식당 주방에서 쓰레기로 흘려버린 기름이 하수관에 고이면은 그걸 퍼내가지고 다시 정제해서 그걸로 새우도 튀겨주고 생선도 튀겨주고 볶음밥도 해주고 그래요. 네? 여러분 맛있지? 하이디라고 맛있지? 그런 걸로 만들어줘. 무슨 샤브샤브 뭐 매콤한 뭐 사천 요리 뭐 다 그런 걸로 만들어줘요. 중국 사람들은 식당 주인이나 주방장이나 머리색이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돈 벌까 하지 이걸 먹어갖고 사람들이 피해 입을까 그런 궁리는 안 하는 사람들이요. 막 손님 많이 오라고 막 마약 저기 양귀비 잎사귀도 삶아갖고 막 국 끓이고 개판인 나라요 그 나라가. 민도가 나죠. 민도가 전체적으로 뭐 한마디 얘기할 필요 없이. 예? 아유 뭐 우유도 난리가 났잖아. 뭘 섞어가지고 애들이 머리가 커지는 병에 걸려서 죽는다고. 그 우유 사러 홍콩 같은 데 와갖고 그냥 무더기로 사가. 그거 지 우유 먹이려고 지 손자 먹이려고 지 아들 먹이려고 온 게 아니요. 그거 갖다 다시 팔아서 돈 벌려고 그래요. 호주에서도 그것들이 그냥 싹쓸이를 해가갖고 호주에서도 여러 번 문제가 됐어. 호주, 뉴질랜드 다 가. 뉴질랜드에서도 그렇게 분유를 사가다가 중국에서 3배 붙여서 팔아먹어. 3배. 그니 호주 사람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뉴질랜드 사람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그놈들 그렇게 떼국 같은 나라라고 그러는데도 호주가 살기 좋으니까 거기 가서 어떻게든지 살라고 뉴질랜드 가서 살라고 가짜 여권에 뭘로 그냥 협잡을 해가지고 저 비자 받고 가서 거기 가서 빌부터 살라고 그러는데 뭐 말을 잘해 뭐 부지런하기를 내 어떻게 그냥 잔수로 그냥 잔꾀로 그냥 서서 뭔 중국 뭐 믿을 수도 없는 약이나 뭐 이런 거 뭐 지저분한 하급 공산품 뭐 그런 거 갖다 팔고 그래요. 화교들 장사하는 것도 다 그래. 월남에도 화교가 꽤나 많았어요. 그 저기 월남 관광 가시면은 보면은 그 후에는 그한 왕궁터가 있던 데고 중국말로는 후에 보고 순화라고 그러더라고. 순할 술자에다 화할 화자. 그 다음에 호이안이 있어. 호이안. 그것도 중국 이름이 있어. 거기가 다 1800년도 중반쯤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어. 거기가 국제무역도시라 그 다리는 일본 사람이 와서 놓고 뭐 그런 다리도 있고 거기 가면은 뭐 초주 그 다음에 그 복건, 후젠 뭐 이런데 지역 사람들이 와서 크게 기와집 지어놓고 그게 후젠 복건 주민회관 그런 거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장사하고 단합해가지고
장사한 거야. 그때 1800년대 중국에 여러 가지 물건 갖다 팔고 그러면은 땅 짓고 헤엄치기지. 예? 그래서 다 부자가 돼서 거기 기와집으로 크게 중국식 기와집 짓고 그 상가 거리가 있고 그런 거예요. 후회가 아니 후회가 아니라 뭐야 호이안이. 음? 근데 그놈들이 주로 터면은 뭐 산업을 한다든가 뭐 농사를 짓는다든가 피땀 들이고 그런 건 안 해요. 주로 장사. 한국에서는 돈 있는 사람은 비단위 장사, 왕서방, 비단 장사. 그 다음에 저기를 해요. 돈놀이, 고리채. 이거 노동 안 하고 이게 다 자본 갖고 와서 사람 등골 빨아먹는 거야. 한국에서는 조선 말에 그렇게 들어와 갖고 그 없는 사람은 음식 잠사, 좀 있는 사람은 그거. 그 다음에 농업도 했어. 옛날에 뭐 저기 감자인가 김동인의 소설 보면 평양시 어디에 외곽에 중국 사람이 감자 농사 지면서 어떻게 뭐 순위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야. 그 당시에는 중국이 개방돼 갖고 외국으로부터 이런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농업이 한국보다 발전했었어요. 무역한다고 해서 뭐 약재도 가꾸고 뭐 희지부지한 뭐 골동품 뭐 종이 뭐 붓벼루 뭐 이런 거 갖다 장사하고 그러던 사람들이에요. 다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어요. 인천 화교, 군산 화교 이쪽 배 타고 도망와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의 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일만 해. 그러니까 공산 정권 드러나고 나서 철퇴를 내린 거예요. 철퇴를. 중국 사람들 대대적으로 화교들, 월남 화교들 쫓아내고 월남에서는 기가 싹 빠져버렸어 이제. 월남에서는 중국인들 아주 싫어하고 화교 싫어하기 때문에 월남에서는 눈치 보고 살고 기가 팍 죽었어요. 큰 소리 못 쳐. 그렇게 크게 장사하게 월남 사람들이 놔두질 않아. 예. 동남아 다른 지역은 달라요. 동남아 다른 지역은 달라. 필리핀 같은 데는 화교가 장악했고 어? 경제권은 거의 뭐 예전에 내가 90년 초에 갔을 때도 이 나라 경제는 화교하고 일본계하고 일본계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었으니까 투자도 하고 그 다음에 마르코스 가족이 그때까지도 대재벌로 경제를 3분의 1씩 나눠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뭐 정확한 얘기인지 어쩐지는 모르는데 실상인지는 모르는데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갖고 거기 가보면 큰 쇼핑센터나 이런 게 화교들이 갖고 있고 그 뭐 산 미구엘인가 그 맥주 회사 그것도 중국 화교들이 갖고 있고 그래서 그렇고 캄보디아는 예전에는 거기도 조금 화교가 있는데 캄보디아도 가보니까 그렇게 역사가 깊지 않고 거기는 먹을 게 없어서 그런가 화교들이 그렇게 없더라고. 근데 요즘에 이제 요 근래 한 10년 사이에는 그 당시에 내가 2005, 6년도에 갔었나? 2004년도에 갔구나. 그때는 화교들이 별로 없더라고. 물론 중국 글씨로 써가지고 뭐 당자 써놓은 게 있어요. 당자. 이게 전당포 당자야. 거기도 그러니까 고장사 하는 거지. 이제 비단장사 할 시대는 지났고 전당포 해가지고 돈놀이 하는 그런 적이죠. 그런 게 뭐 맷집 있고 그래서 없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 중국에 뻗치려는 그 의도가 보이더라고. 막 월남하고 캄보디아 넘어가는 그 접경 거기에 카지노를 수십 개까지는 아니고 한 10개 있었어요. 그 당시에. 2004, 5년도에도. 그 다 중국인들이 하는 카지노예요. 그러니까
뭐 큰 호텔로 의리의리한 카지노가 아니라 그냥 5, 6층짜리 건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국으로 치면은 뭐 어느 정도나 될까? 옛날 저 낮은 반포 아파트 수준으로 해갖고 그렇게 하고 막 알록달록 빨간색으로 해갖고 이제 카지노가 있었어요. 그때 진출을 많이 하는 거였고 지금은 중국 자본이 엄청 들어와가지고 다르다고 그러더라고. 요즘에 보니까 무슨 뭐 보이스 피싱 하는 사람들 막 가다 놓고 유인해갖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막 고문하고 죽여갖고 자체 화장하는 시설도 있다고 KBS에서인가 어제 방송하더구만. 그 정도로 많이 뻗쳐 있습니다. 그러면 라오스는 어떠냐? 라오스도 내가 2004년도에 국정 넘어서 운남에서 넘어가니까 국정 넘어가는데 바로 카지노가 있었어요. 중국인들이만 하는 거야. 중국인들이 세우고 중국인들이 거기서 카지노 돌고 외국 사람은 거기 가서 카지노 안 하고 라오스는 땅만 빌려준 거지. 그 뒤로 여러 차례 그 국정을 드나들면서 봤는데 거의 다 중국인이고 이제 건물은 크게 지어놓고 그런데 활성화가 안 돼서 폐허처럼 그런데 문은 닫은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그러더니 요 근래는 유튜브로 보니까 그 확장돼 갖고 거의 도시처럼 만들어 놨더라고. 그 다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식당도 하고 뭐 아마방도 하고 뭐 가라오케도 만들어 놓고 호텔도 여러 개 짓고 그런 모양이더라고. 다 수탈이지. 라오스 사람들이 거기서 호텔 공무원이나 뭐 계산하고 그런 것만 해도 다 중국 놈들이 들어와서지. 조금 뭐 관리직 그런 건 하고 그냥 청소나 하고 빨래나 하고 이런 거 라오스 사람 시키고. 그렇고 라오스 수도에 들어가면 비엔티안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막 진출을 해요. 그 중국 사람들이 꽤 많아. 거기 장사도 하고 대규모 기업들도 들어와서 땅 같은 거, 뭐 공장 같은 거 지으려고 하고 그 라오스 가면은 달라싸오 시장이라고 있는데 그게 새벽 시장이에요. 거기 가면은 태국 그 비자런으로 가는 버스, 시내버스 같은 게 태국까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데인데 그 안에 상가에도 중국 사람들이 드문드문 꽤나 있었어요. 한 2010, 11, 12년도 그때 가봤을 때 많더라고. 그 라오스 지역에 오는 사람들은 중국 그 지역적으로 호남 사람들이 많이 와요. 후난. 갖고 요리집도 후난 그 삼수변에 서로 상자 써서 상차이 해가지고 써놓고 그 호남 사람들이 거기서 단결해 갖고 그렇게 모여 살고 있어요. 태국도 화교들이 꽤 많습니다. 경제권을 장악했다고 볼 수도 있죠. 네. 태국에도 화교들이 많아요. 근데 태국은 그 원래 그 태국 쪽 타이주라고 그런 사람들이 문남 시성반나에도 많이 살아요. 북쪽에서부터 밀려 내려온 거야. 중국 세력에. 그래가지고 태국에도 그 중국 사람들은 탕런제라고 그러죠. 당나라 당자에다 사람 인자 길거리 가짜 해갖고 그걸 중국 발음으로 읽으면 탕런제인데 거기 많이 살고 있어요. 거기 사는 그게 뭐 음식물이고 뭐 중국 음식, 중국제 뭐 무슨 뭐 중국 화교들이 만든 뭐 타이거 방이네 뭐네 뭐 그 중국 냄새 나는 그런 물건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 저기 뭐야 상어 지느러미 뭐 무슨 해삼 뭐 이런 그 줄근 물건이 있어요. 얼룩달룩 빨간 거 뭐 중국 등이네 뭐 중국 복장이네 뭐 중국 과자네 중국 뭐 말린 건과 같은 것도 그런 것도 팔고 해산물도 팔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자본 축적이 돼서 부자가 꽤 많아요. 근데 완전히 경제권을 장악했다. 그렇게는 말 못할 것 같아요. 태국이 왕조 국가인데 그 왕실이나 그 귀족들이
땅을 다 갖고 있어요. 거의 그 귀족 세력이 부를 다 갖고 있고 좌지우지하는 나라예요, 대부분. 그러면 말레이시아는 어떠냐? 네, 말레이시아에도 화교 많아요. 말레이시아 화교가 많은데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복건 사람들이 많아. 복건이나 광동성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복건성, 광동성 말을 써요. 복건성, 광동성 말은 중국 한족 말하고 서로 안 통해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추측도 안 되고 알아들을 수도 없어. 그 정도로 다른 말이에요. 복건성, 후젠화, 후젠말이라고도 하고 거기가 이제 민자로 표현하거든요. 민난화, 그러니까 복건 남쪽 말, 그 복건성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언어가 있어요. 도시마다 말이 달라. 몇십 리 가서 말이 다르고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정부에서 교육을 시키니까 한족 교육을 시킨대. 그냥 학교나 이런 데서는 한족말로 교육시키고 그러다 자기 집, 자기 동네 가면은 그냥 그날 그 지역 말로 따다다 하니까 못 알아들어.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많이 안 받은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외부에서 그 중국말 교육하고 몇 년 받고 간 사람보다 발음이 안 좋고 못 알아들을 중국어를 해요. 광동성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는 그 화교들이 진출한 역사가 오래돼요. 그래가지고 주로 부자로 무역하러 간 게 아니라 품팔로 갔던 사람들이야. 쿨리라고 쓸 고자에다가 힘역자, 쇠 빠지게 힘쓰고 막노동으로 가는, 등짐지고 막노동하러 갔던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결혼은 주로 말레이 여자들하고 해서 이제 그 혼혈이지. 그게 고착이 돼갖고 중국 말레이 혼혈이지. 말레이 중국 혼혈. 그 사람들이 일정 부류를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 그 화교는 그런 부류로 돼 있어. 그냥 중국 사람들이 결혼해갖고 한쪽에서 이렇게 산 게 아니라 말레이 말을 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거기서 출세하고 이런 사람들은 돈 많이 축적하고 그런 부자들은 중국 유학도 오고 중국어를 배우고 그래서 중국어를 할 줄 알아요. 근데 일반 그 화교 손동네 아주머니 그 자판 놓고 장사하는 사람, 골목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중국 보통화를 할 줄 몰라. 그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런 동네에 가면은 써붙여 놨어. 중국어 보통화 가르쳐준다고. 보통화 해갖고 가르쳐준다고 쓰는 거야. 그 나라 말레이시아는 회교 세력이 세요. 회교가 주류야. 중국 사람은 회교가 많지 않잖아요. 중국 사람들 가서 중국 불교 사원 짓고 그 중국 그 불교 세력도 꽤 있어요. 중국 불교 세력도. 근데 그 회교 세력이나 말레이 원주민 이런 데 되면은 말레이시아는 전체적으로 중국 경제를 글쎄 화교 출신 재벌들이 있어요. 그 옛날 여기 스타크루즈인가 그런 것도 다 화교고 그 중국 그 가면은 그 큰 그 저기 한국 이메트 같은 체인점 그 무슨 그런 말레이시아 화교가 하는 그런 체인점도 있고 축적이 되고 저기 했는데 정치적으로나 이런 데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닌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말레이시아 끝에 가면 싱가포르가 있어요. 싱가포르가 있는데 그 나라는 어떠냐? 그 나라는 중국 사람이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 나라는 중국계가 다 정치적으로 이광요, 화가 그 화교 중에 그게 뭐 객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커자. 그 다음에 그 사람 말은 객가 말이라고 해서 그 사람 말 따로 있어요. 객가. 그 전에 뭐 고척동이라고 발음하는데 우리나라 발음은 그게 오멋이고 그럴 거예요. 다 이건 관료사회, 도시국가고 그런데 공무원 뭐 이런 거 부도 그렇고 중국계가 많이 잡고 있고 그 인도계가 많이 살고 또 그게 말레이 반도 끝이기 때문에 말레이 사람들도 많이 살고 아마 인구 비중은 뭐 한 거의 333 되지만은 실질적인 권력은 엘리트인 그 중국 사람이 다 잡고 있고 그게 말레이시아고 미얀마 가보니까 미얀마는 중국 사람 크게 숨 못 쉬고 살더라고요. 미얀마 옛날에 랭군이라고 양군이라고 가보면은 서양 사람들은 랭군이라고 그러고 이제 중국말로 하면 이제 양군인데 중국 거리라고 해봐야 짧게 뭐 중국 사람들이 음식점도 하고 뭐 자파도 팔고 무슨 뭐 한약재도 팔고 진료소라고 보니까 또 돌팔이 의사들 뭐 약도 팔고 뭐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런 거리가 짧게 있고 그렇게 저기는 못하고 바다 건너서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화교가 부자들이 많아요. 화교 재벌들도 많고. 근데 거기서도 돈만 알고 못된 짓 하다가 90년도인가 반화교 폭동이 났어요. 그래갖고 그냥 막 화교 상점에 불 지르고 그냥 화교 여자들 갖다 강간하고 큰 욕을 치렀죠. 부자는 많은데 그 나라에도 이슬람 세력이 강해가지고 정치적으로는 고개 못 들고 있어요. 들었다가는 혼나지. 중국이 하여간 영향력이 그렇고 실세가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가본 나라 그런 나라 그 정도예요. 뭐 기업을 해갖고 열심히 생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로 그냥 그 중국 물건 갖다 밀수해서 팔고 약 팔고 뭐 심지어는 마약 팔고 도박장 보이스피싱 식당 유흥업 별로 그 나라나 도움 안 되는 산업만 해요. 한국에서 화교 기 꺾어놓은 건 참 잘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뭐 여기 언론이나 이런 데서 택도 없는 소리를 해요. 뭐 한국에 뭐 박정희가 뭐 어떻게 해서 화교가 뭐 떠나갔네 어쩌네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이 그러는 거 모르는 사람이. 박정희가 화폐 개혁한 건 사실이에요. 그 화폐 개혁은 그 당시 필요했어요. 경제 발전을 위해서 화폐 개혁을 필요할 시점이에요. 근데 그게 단순히 화교만 노린 건 아니야. 근데 화교들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었어요. 한국 사람 그 전에 다 가난하고 농사나 짓고 그냥 어디서 푸냐 팔아먹고 그럴 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어디서 중국서 급대를 갖고 와서 팔았나 장사하고 아니면 열심히 짜장면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나 그래가지고 자본 축적이 있었어요. 그 돈 안 내놓고 경제가 안 돌아가. 그러니까 화폐구역 딱 커버린 거지. 그 안 좋은 쪽으로만 하는 거예요. 돈놀이,
부동산 투기. 그러니까 박정희가 한 게 그거예요. 화교한테 타격을 줄 수 있게 한 게 화폐 개혁하고 부동산을 많이 못 사게 한 거예요. 그건 잘한 거예요. 중국에서는 아직 한국 사람 땅도 못 사. 아파트도 제대로 저기도 안 되고. 땅을 못 사지. 땅을 아파트는 사는데. 중국에는 아파트가 사면은 땅 지분이 없어요. 땅 지분은 나라 거야. 그냥 빌려 쓰는 땅이야. 뭐 90년인가 되면은 그냥 반납하면 다시 재계약해야 돼. 땅은 영원히 국가 거예요. 영원히 중국에서는. 그래서 화교들이 그거 하고 한국에서 아마 가게 짓고 살만한 땅 아마 한 100평 되나 한 50평이나 그것만 살 수 있게 해놨어요. 그 외에는 땅을 못 사게 한 거야. 그건 잘한 거야. 다른 나라도 그런 나라 많아요. 한국 사람이 가서 외국에 가 땅 살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많아. 자본주의 경제 국가도. 그 법인 설립을 해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이렇게 중국 사람 와서 땅 막 사게 하면 그거 저기 불안 요소예요. 안보 불안 요소예요. 나라 넘어가. 서해 무인도도 그놈들이 살라고 그랬어. 일본 땅도 막 사갖고 뭐 지네 땅이라고 그러고 호주에 가서도 그러고 그거 못 오게 해야 돼. 이 중국 사람은 한국 땅은 외국 사람은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다만 이용권이다. 그리고 그 이용권은 서로 팔아도 된다. 이렇게 법 고쳐야 돼요. 땅 소유권 아예 팔면 안 돼. 그 법 개정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세요. 법 개정해야 돼. 외국인은 미국 놈이 됐든 영국 놈이 됐든 일본 놈이 됐든 한국 땅 살 수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라 지키고 나라 주권 지키고 영토 지키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게 이용권만 사고 팔고 그렇게 하는 거지 소유권을 아예 외국인은 살 수 없다. 이렇게 명문화 시켜놔야 돼요. 그래야지 투기도 못하는 거예요. 땅도 좁은 나라에서 무슨 추미애처럼 뭐 중국식으로 어쩌고 저쩌고 토지 사유를 못하게 한다고 그러고 중국 개판이요. 예? 빈부가 어마어마하게 심해. 토지 때문에 뭐 평등해지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돈 있는 놈들은 그 땅을 다 사재껴. 소유권은 아니지만 이용권이야.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어. 그것도 땅 넓이를 제한해야 되지. 그렇게 부자들이 와서 시골 땅 무더기로 이용권을 해갖고 그냥 수십만 평, 수백만 평 사게 만들어 놓으면 안 돼. 중국이 그렇습니다. 중국은 부자들은 아파트 한 채 그렇게 안 사. 한 동, 두 동, 세 동 그렇게 그냥 통째로 수백 가구 갖고 있어.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실들이요. 중국은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해서 분양하고 내서 갔더니 분양한다는 날 아침에 갔더니 아파트 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다 팔렸어요 그러더니 다 팔렸어요. 그런 나라예요. 아니 그러면 살 수 없습니까? 아, 왜 살 수 없어? 윗돈 주면 팔지. 공산당 간부 권력자들은 그런 식으로 버는 거예요.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예? 야, 인마, 아파트 친 거 다 나한테 넘겨. 은행에서, 야, 돈 빌려준 걸로 해. 그 웃돈 붙여서 그다음부터 파는 거예요. 예? 100채, 200채, 500채, 1000채를 갖다가 그렇게 해서 번 부자들이요. 그니 뭐 여기 뭐 이 동네에서 뭐 한국에서 뭐 아파트 몇 채 뭐 누가 뭐 100채 갖고 있네.
중국 기득권들한테는 기가 막힌 코딱지 같은 이권이요. 그놈들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그냥 현금을 갖다 아파트 빈 건물에 그냥 방에 천장까지 닿게 그냥 꽉 쌓아놓지. 이 방 저 방에. 은행은 믿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뭔 뇌물 받았다는 놈 뒤지면은 중국 돈 뭉치가 그냥 방 안에 가득 있어. 천장까지 닿게. 방이 금고예요. 방이 금고. 막 달러도 그렇고 금덩이도 막 수없이 쌓여있고 아주 부패한 나라요. 그 왜 그런 사회가 됐냐? 어리석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흑색 선전에 속아갖고 공산당이 좋은 줄 알고 공산당 꿰매 넘어가서 다 따라갔다가 이익 보는 사람은 공산당 순회 된 놈이요. 나머지는 굶어 죽었지 다. 4천만이나 맞아 죽고 좀 오래 산 놈은 저 천안문 사태 땡볕에 깔려 죽고 광주 사태 실질적으로 죽은 사람 다 조사해보니까 500몇 명인가 내가 기억하는데 그렇게밖에 안 나왔어. 그 500몇 명 중에 내가 보면은 그냥 어디서 행방불명됐던 놈 그런 놈도 끼워 넣을 수가 있어. 다 그거 100% 아니야. 옛날에도 저기 삼풍 아파트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그 보상해준 다니까 그냥 어디서 실종돼서 저기한 놈 뭐 그런 놈까지 집어넣었다 들통나고 그랬어. 광주 사태 그 사망자 500몇 명 말로는 뭐 2만 명이 죽었네 뭐 3만 명이 죽었네 그런데 다 있는 사람 죽어서 없어진 놈 다 조사해보니까 500 몇 명이요. 그 안에 뭐 교통사고 나서 죽을 거 있고 실종돼서 어디 물에 빠져서 죽은 놈도 있을 수 있고 그거 갖다 신고해서 다 인정해줬어요. 500 몇 명. 그 뒤로 자꾸 만들어갖고 그 뒤로 들어간 저기 이해찬이네 저기 경남지사 김경수 그런 놈들은 혼내줘야 돼요. 지가 중학교 2학년이 80년 5.18 때 중학교 2학년이 경상도 진주에 있었는데 어떻게 유공자가 돼. 이해찬이도 서울에 있었는데 어떻게 유공자가 되냐고 지가. 그 광주 사람들도 정신 차려. 당신들 그 꿀 빠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돼. 그 유공자 돼갖고. 그 이해찬이 같은 놈, 김경수 같은 놈 다 보상받고 뭐 하고 특혜받고 그러더라고. 당신들은 뭐요? 공산당 세상되면은 광주 사람도 다 죽어. 광주 사람은 조금 봐줄 것 같지? 아니요. 6.25 때 많이 죽었어. 여순 반란 사태 때 부자들 많이 죽었어. 그 빨치산 때 뭐 불갑산이고 어디 화순 백아산이고 그 주변마을 다 죽었어. 밤에 내려와갖고 쌀이고 뭐 소고 다 끌고 가고 싹 다 이고지고 가만히로 지고 가고 지손으로나 지고 가나? 힘 좋은 놈 시켜서 너희 새끼 이거 짓고 저 산꼭대기까지 날라오고 가서 내려놓으면은 기분 나쁘면 죽여버리고 아니면 빈지금 메고 내려가라 그러고 정신 차리세요. 공산당한테 당합니다. 예? 전라북도 사람들 정신 차려. 회문산에 빨갱이 뭐 한다고 전교조 선생들이 애들 데리고 가서 뭔 통일운동가를 뭐 추모를 한다든가 추념을 한다든가 그런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지네 해례비가 그놈한테 맞아 죽은 건 생각 안 하고 죽창으로 찔려 죽고 그냥 꽃갱이로 맞아 죽고 그렇게 해서 죽었는지도 모르고 요즘에는 뭐 학살했다고 하면은 뭐 미군이 학살했네 뭐가 국군이 학살했다 그랬는데 학살 원조는 오리지널은 공산당이요. 학살 원조는 오리지널은 공산당입니다.
여순 반란 사태 때 그랬어요. 여순 반란 사태 때 군인 가족 죽이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무슨 뭐 제주 뭔 4.3이 뭔 뭐 민족주의 민주주의 뭐 해서 일어난 줄 알아. 공산당 놈이들이 경찰 군인 가족 부자들 때려 죽이고 그래서 일어난 게 제주 4.3이요. 어? 그래서 애초에 일어난 게 그거예요. 그게. 그야 육지에서 진압군 들어가서 그놈들 막 죽이고 산속으로 도망가고 그래서 4.3이 난 거예요. 괜히 원조 오리지널이 공산당이요. 원조 오리지널이. 6.25 전에 학살당한 사람들 다 공산당이 먼저 시작했어. 공산당 아닌 사람들이 공산당 사살한 게 아니야. 응? 그놈들이 폭동 일으키고 다. 지금 대통령 한남동 대통령 관저 습격하려고 하는 놈들이 공산당이요. 아닌 것 같지? 공산당이요 그게. 법을 영장이라고 하지만 그게 법에 없는 영장을 갖다 만들어 갖고 국민 기만하고 가스라이팅 한 거지. 그거 불법이요. 그거 진압 못하면은 여러분들 저기 봄 가을에 미국 여행 가고 그러던 사람들 조심해 다. 어? 미제 고용간첩으로 다 죽어든 애들. 응? 미제 고용간첩으로 죽습니다. 응? 제네시스 타고 그랜저 타고 깔끔하니 생긴 사람들, 손 부들부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저기 판교 같은 데 사는 부자들, 압구정동 사는 부자들, 청담동 사는 부자들 다 죽여. 네 돈 뺏으려고, 네 마누라 뺏으려고. 목표 여기 사람들이 특히나 젊은 학생분들 자각해야 됩니다. 특별히나. 나는 이제 60대 중반도 넘어갔어. 뭐 저기 하면은 이제 당신들이 이제 20살, 30살 꽃다운 나이 10살 고등학생들 그놈 세상 돼봐. 김정은이 봐봐. 그 딸 잘 먹여갖고 포동포동하게 생긴 딸 갖고 이제 4세 세습한다고 그러잖아. 아닐 것 같지? 와, 김정은이가 뭔 능력이 뛰어나서 뭐가 뭐 장군 자질이 있어서 그러면 김정은이는 장군 자질이 있는 것 같습니까? 뚱뚱한 새끼, 몸 관리도 못하는 새끼? 뭐라고 그러더라? 유시민이는 뭐 개혁군주 같다네, 김정은이가. 그러면서 뭐 재벌 3세들 어느 누가 김정은이만큼 그렇게 혁신적인 사람 있냐고 큰 소리 치더라고, 그놈이. 개혁군주 같습니까, 그놈이? 혁신적이에요? 내가 보면은 재벌 3세 김정은이보다 머리 나쁘고 안 혁신적인 사람 없어. 다 그래. 이재용이 누구 삼성에 누구 딸내미 다들 똑똑하잖아. 정주영이 아들들 다 똑똑하잖아. 손자들도 다 똑똑해서 무슨 한화 김동관이 똑똑하니 영어 연설도 잘하대. 다 좋은 학교 나오고. 물론 이상한 놈들도 있어. 재벌 아들이라고 뭐 술집 가서 깽 바치고 뭐 한화 두고 아들은 뭐 김승현이가 병원 들고 가서 뭐 깡패를 두드려 팼다든가
깡패를 데려가서 그 술집 주인을 때렸다든가 그런 놈들은 따끔하니 혼을 내줘야 되는데 종군당 회장은 뭐 운전기사 뒤통수를 때리고 쌍욕을 자꾸 한다든가 뭐 대림 뭐 사장 아들이 또 그런 놈이 있다 그러고 정주영이 손자도 그런 놈이 또 하나 있다 그러고 그런 놈들은 혼내줘야 돼. 이 나라의 그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놈들이야. 도덕성을 그렇게 지휘층의 부자들이 그렇게 해갖고 인심을 일으켜하는 놈들은. 그런 놈들은 사회생활 못하게 해야 돼야 그냥 너는 돈이나 쓰고 어디 술집이나 놀러 다녀라 하고 사장 직함을 경영을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런 놈들은. 근데 한국은 이상해서 그런 놈들도 그냥 옹물옹물 해갖고 뭐 지나가면 다시 회장이네 뭐네 그러지. 옛날 다 그런 뭐 지금은 망해서 없어졌지만은 뭐 동아제약 최현석이네 뭐 다 그 오공자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겠지. 응? 뭐 무슨 있어요 그런 놈들 한 60년대 70년대 초에 못되게 굴었던 놈들. 박태선 장로 아들 박동명이 그 뭐 무슨 연예인을 막 꼬시고 그냥 데리고 살고 뭐 무슨 난리치던 놈들 있어. 미도파 그런 것들 다 없어져 버렸지 이제. 그 뭐 아들이 또 그런 놈이라든가. 하여간에 공산당 조심하시고 중국 너무 믿고 빨지 마요. 그거 헛떡개비야. 요즘에 뭐 중국 저기 뭐야 반도체가 발전했네, 뭐 전기 자동차가 발전했네. 다 가짜 언론이요. 한국 구글이나 네이버 뉴스 그거 자꾸 올라오는데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언론사예요. 그런 걸 170 몇 개인가 만들었다면서. 갖고는 그냥 뭐 삼성 어쩌나 곧 망하네. 그냥 뭐 TSMC가 뭐 멀리 앞서갔네. 뭐 한국 조선업 붕괴 직전이네. 뭐 중국에 다 따라잡혔네. 아니요. 싼 배는 그냥 만들라고 준 거예요. 한국 그 만든 시설이 꽉 찼으니까. 반도체 아직 멀었어요. 한국 사람 거기 가서 가가지고 기술자들 만들어주는데 최고는 될 수 없어. 한국 기술자 빼가봐야 시간 지난 기술이야. 시간 지난 기술. 최고 기술은 개발을 스스로 할 능력은 없는 나라요. 무슨 뭐 OLED를 어떻게 다 특허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만들고 태양광도 그렇고 다. 중국 앞서가는 나라 없어요. 중국은 근본적으로 앞서갈 수가 없어. 그 왜 인구도 많고 머리 좋은 사람도 많을 텐데 공산당이 창의력 가지는 것을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미국은 자꾸 특허 내고 그런 사람들 대우해주고 부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부자 되고 그러는데 중국 놈들은 부자 되고 그러면 다 뺏어서 나눠 가지려고 그러고 창의력이 없는 거야. 중국 그 많은 영화 예쁜 배우도 많고 참 연기파 배우도 많은데 발전을 못해. 한국 영화만 못해. 공산당이 딱 고토에서만 만들어서 국뽕영화, 공산당 찬양하는 영화 그런 영화만 만들어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잘 나가다가 결국 보면 국뽕으로 쏙 빠져버려. 삼천포로 쏙 빠져. 중국은 위대하다. 뭐 중국은 세상에서 다 우러러보는 나라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는 거지. 그 완악의 근본입니다. 공산당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